시험 보는 시기가 크게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5월 대학 간 애들 이제 막 축제 다니고 뭐 벚꽃놀이 이제 뭐 싱숭생숭하고 그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쯤에 한 번 오는데 이때는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붙이고 1월 달부터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반년 넘게 공부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날씨도 좀 힘들게 하잖아. 그래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축 처지고 더우면 더운 대로 빡세고 그래서 요 시기에 두 번째 슬럼프를 겪는 애들이 꽤 많은데 정신 차려야 돼. 알겠죠?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데 이때 흐트러져서 너네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게 수포로 돌아가면 아깝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시고 쉬운 질문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앞에 보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또 뚫어봅시다.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관계의 개념이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순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순이라는 걸 생각할 때 뭐 모두 참이다, 모두 거짓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체크를 해놔야 돼. 아시겠죠? 아, 모순 관계라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모순 관계라는 건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 예시까지 줍니다. 인리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not P는 모순 관계래요. 그러니까 P와 not P는 모순 관계이다. 다시 한번 여기에 이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넣어서 읽으라고. 알겠죠? 아, P와 not P는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아까 이것도 이제 무모순율의 개념이고 아까 모순 관계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모두 참인 게 안 되는 걸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솔직히 글자의 의미를 붙이는 게 힘들죠. 앞에 있는 내용을 이 글자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시도라고 했고 시도해서 안 되면 체크하라고 했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게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체크하는 거랑 내가 글자에 붙여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체크해놔야겠다 이거랑 기억에 남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 모순 관계의 무모순율 이런 거구나 잡아두시면 되고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래요. 자 역시 마찬가지야. 모순 관계 뭐라고? 그렇지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인 게 안 되는 거.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여.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 모두 참인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경주에 있는데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어. 둘 다 참인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모순 아니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기업의 부정이 니은이 아니네. 그죠? P랑 not P는 모순 관계라고 했는데 얘네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라니까 얘를 부정한 게 니은은 아니구나. 요 정도 생각해야 된다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면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거래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다보탑을 개성에 지었으면 다보탑이 개성은 있었겠지. 그죠?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not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자 P와 not P 무슨 관계라고? 모순 관계야. 그죠? 모순 관계가 뭐야? 모두 참 혹은 모두 거짓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를 가능세계는 없다라고 표현한 거네. 그죠? 그 다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 다보탑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죠. 그죠? 그러면 아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하는 거네 라고 이해하면 베스트예요. 만약 이해 안 되면 이제 뒤에서 가능세계 설명할 때 그걸 통해 이해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해를 해두면 뒤에 내용은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읽으면서 가능세계가 그냥 가능한 세계네 이렇게 이해해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문단 요약해봅시다. 1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능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한 건데
설명한 건데 일단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모순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모순 관계가 뭐래? 그렇지.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인 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리고 이 중에서 모두 참인 게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무모순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인 게 안 돼. 이걸 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런 가능 세계가 없어.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나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나 이런 내용들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보탑은 실제로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 그걸 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한다고?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이었고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선지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성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대입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예를 들어서 개성에 있으면 경주가 없겠지. 그죠? 가능하고.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자,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대. 이게 성립하는 가능세계래. 그죠? 이 중에는 기억이 거짓인 걸 뭔 말이에요? 기억이 거짓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그렇지. 다보탑이 경주에 없다는 거죠. 경주에 없다는 거죠. 경주에 없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개성에 있다면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보탑이 만약에 경주에 있어. 그냥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만약에 다보탑이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있어도 개성에 있다면 개성에 있다는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다보탑이 개성에 있어. 잘 생각해. 얘들아 알겠죠? 내 말이 저 새끼가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명제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니까 내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 과정에서 너네들이 명제를 판단하는 능력이 는단 말이야. 알겠죠? 자, 계속 이어서 다보탑이 부산에 있어. 다보탑이 부산에 있어. 어떤 가능 세계에서. 근데 그 세계에서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부산에 있어도 개성이 있다면 개성이 있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개성이 있다면 개성이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 세계 중에는 다보탑이 경주에 없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없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뒷부분까지 읽고 확인했어도 돼.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미리 끌어다 이야기하면 어차피 숙제로 읽어왔을 테니까 얘가 필연적 명제죠. 필연적 명제죠. 필연적 명제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모든 가능 세계 중에서야. 모든 가능 세계 중에서 기억이 거짓인 가능 세계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운데 생각 연습을 시키려고 일부러 얘가 필연적인 명제다를 지워둔 상태에서 생각해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니은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자, 모순관계가 뭐예요? 그렇지. 둘 다 참인 거,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아.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어. 둘 다 참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어. 근데 개성이 없어. 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면 둘 다 찾는 게 가능한 순간 모순관계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만약 니은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이 있지 않다. 자, 거짓이라면 전제했어요. 그죠? 그럼 이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얘 거짓이래요. 뭔 말이에요? 그렇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어.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다보탑 개성에 있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을 수 없으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개성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기업과 니은은 현실 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이거 생각해보면 되죠? 경주에 있으면서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 가능하죠.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선지를 확인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선지였고요.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고 이해했어도 돼요. 가능세계의 개념을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이해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서 이해했다면 내가 이해한 거 맞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앞에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 여기에서라도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능하면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필연적이다. 필연적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하다 이 뜻이죠. 반드시 그러하다. P가 반드시 그래. 그러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래요. 나쁘지 않은데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그러면 결국 이게 필연적인 명제라는 뜻이죠. 필연적인 명제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필연적인 명제라는 건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지. 만약 총각이면 총각이야. 만약 유부남이면 유부남이야. 이 명제 참고치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연적인 명제라고요. 그죠?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해. 납득되는데. 됐죠? 이거 납득이에요. 그죠? 왜?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필연성,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게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고 했죠. 그럼 필연적인 명제도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납득되는데 되죠? 여기도 납득이야. 일단 첫 번째, 필연적이지 않아. 필연적이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존재해. 근데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모든 가능세계에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을 적용해 보면 되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경주에 있으니까 가능세계 존재하죠. 근데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가능세계에서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가능세계를 가지고 필연성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능세계를 가지고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필연성이 뭐예요? 가능세계 가지고 설명해봐. 그렇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이 뜻이고요. 가능성은요? 그렇지. 어떤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정리하면 이 문단이 되겠죠. 자, 다음 3문단.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여기부터 중요해요. 야! 정신 차려! 좀 깨우세요. 앉아서 계속 깨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서 서라니까요. 가만 앉아서 깨려고 하니까 계속 점점 더 심하게 겨우잖아. 버틸라고 하면 버텨줘? 안 버텨도 된다니까. 알겠죠? 너네들의 몸을 과신하지 마. 알겠죠? 몸은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아니 정말 이렇게 생존에 비효율적인 행동이 있어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는데 생존에 하등 도움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니네 몸이 너한테. 근데 그거를 심지어 편안하게 앉아서 버틴다? 불가능하다니까. 서서도 조는 게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앉아서 계속 졸고 있지 말라고 깨려고 노력하고 여기부터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간 거야. 알겠죠? 자, 잘 봐.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 이제 예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집중해서 읽어야 돼.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고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자 여기까지 상황 던진 거죠. 수용할 수 있죠? 상황 머릿속으로 떠올려. 그죠? 기차가 좀 애매하면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학원에 나오는데 뭐 7시 버스를 타야 돼. 7시에 버스를 타야 돼. 근데 7시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각을 했어. 근데 그 7시 버스는 8시에 학원에 정상적으로 도착했어. 그럼 너네들이 아 내가 7시에 버스 탔으면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내용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 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대요. 자, 얘가 이제 갑자기 턱 막힌다고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앞에 거 갖다 써. 알겠죠? 새로운 명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앞에 거 갖다 쓰세요. 그러면 A가 뭐야? 그렇지. A는 기차를 탔다. 8시에 기차를 탔다. 그 다음 B는 뭐야? 지각을 하지 않았다. A가 거짓인 경우에는 뭔 말이에요? 기차를 못 탔으면, 기차를 타지 않았으면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뭔 말이에요? 지각을 했다고 진술하든 지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든 참이라고. 자, 넣었더니 이게 돼. 그래도 이게 잘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우리의 직관이랑 좀 떨어져 있어. 뭔가 직관적으로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렇게 느꼈다? 그럼 그냥 수용해야 돼. 왜냐면 전통 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잠깐 끊고 얘가 뭔 말인지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게 논리학에서 되게 기본이거든. 이 내용 자체가 진짜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아. 내가 배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 그랬죠. 어차피 우리가 이걸 읽었으니까 저게 뭔 말인지 기억을 해두면 좋아. 알겠죠? 자, 진리표라는 게 있어요.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리표라는 게 있거든요. P, Q, P면 Q이다. 이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때 P면 Q이다에 P가 앞에 나오니까 얘를 전권, 그다음 얘를 후권이라고 해. 여기에서에 대한 진리값을 따져보는 건데 P가 참이야, Q도 참이야. 그럼 P면 Q이다. 참이야. P가 참이야. 근데 Q가 거짓이야. 그럼 P면 Q이다. 거짓이야. 그죠? P가 거짓이야. Q는 참이야. 그럼 P면 Q가 이게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P가 거짓이야. Q가 거짓이야. 그럼 P면 Q가 참이야. 이게 진리표거든요. 이게 진리표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학을 처음 배우면 보통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외우라고 해요. 이런 거 외우라고. 왜냐면 이 진리값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 진리표의 내용이 녹아있는 기출이 평가원에서만 3번 나왔어. 제가 진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넣어두면 논리학 지문을 볼 때 좀 도움이 돼. 자,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 예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논리학 책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오는 예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P가 뭐냐면 너네들이 수능에서 국어시험 100점을 맞는다. 100점을 맞는다. 그럼 Q는 뭐냐면 내가 P자를 속였대. P자를 속였대. 자, P가 참이야. 뭔 말이에요? 너네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그래서 Q가 참이야. 내가 P자 사줬어. 그러면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아니죠? 사줬잖아. 그러니까 참이야. 참이야. 자, 너네가 100점 맞았어. 근데 내가 피자 안 사줬어. 그럼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거짓말쟁이죠? 거짓이야.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니네가 100점을 못 맞았어요. 니네가 100점을 못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피자를 사주든 안 사주든 난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네가 애초에 100점을 못 맞았으면 내가 피자를 사주든 안 사주든 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논리학에서는 공허한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임을 사실 확정짓는다라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거짓임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인정하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얘가 이미 전권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여기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게 진리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약속하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든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했다든 내가 8시에 기차를 타지 못했으면 이 진리값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둘 다 공허한 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더라도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이런 말이야. 자,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만약 그 기차를 탔더라도 이 결국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똑같은 말이죠.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not B죠. not B죠. 그러니까 전통 논리학에서는 실제로는 기차 못 탔죠. 즉 A가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참으로 진술하든 얘를 거짓으로 진술하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얘는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똑같은 건데 둘 다 똑같이 참인데 왜 이 새끼는 잘 얘기 안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주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값은 얘가 거짓이니까 이걸 T로 진술하든 F로 진술하든 어차피 T야. T로란 말이야. 참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진술만 한다고요. 그죠? 왜 그러느냐?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 가능 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해. 예를 들어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서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 세계는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 멀티버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중에 어떤 세계에서는 기차가 고장이 나서 탔는데도 지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그 수많은 멀티버스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아요. 납득이 안 돼. 왜? 실제로 현실은 제 시간에 도착했으니까. 실제 현실이 제 시간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한 가능 세계가 현실과의 유사성이 높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또 날라가. A가 참이다가 뭔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읽어야 돼. 8시에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 세계, 뭔 말이야?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 세계, 뭔 말이야? 지각을 한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 세계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뭔 말이야? 기차를 못 탔을 때 만약 A라면 기차를 탔다면 나 B가 아닌 지각을 했다가 아닌 B라고 지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죠. 솔직히 이거 그래서 여기서 딥하게 물어보지도 않아. 이 질문에서 그죠? 얘는 수용했다고 쳐. 시험장에 그냥 수용해도 돼. 수용했다고 쳐. 여기는 대입만 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문자로 읽으면 읽고 나서도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연습하라고 이걸. 명제 지문이 나왔을 때 이 짓을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진리치 따지라고 할 때 막 대가리 깨질 것 같잖아. 그죠?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면 not Q이다는 뭐 거짓이고 not Q이면 not P이다는 참이고 대우명제니까 뭐 이런 거 따지라고 할 때 기호로 보고 있으면 머리 아파. 근데 보통 명제 하나 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런 명제 가지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거기 있는 명제를 P와 Q로 치환한 다음에 모든 P와 Q에 다 넣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3문단은 요 문제 풀 수 있으면 따로 요약을 안 해도 되니까 바로 문제 풀면서 이해도를 점검해 봅시다. A와 관련된 거. 자, 그 기차를 탔더라도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이미 날아가죠. 그죠? 어떤 가능 세계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탔을 때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지 않은 날아가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이해 못하잖아? 여기서 찾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이 말은 어디 있지? 이런 거 찾는다고.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문제는 당연히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번 그냥 틀려요. 그 다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가능하죠? 그죠? 가능 세계들끼리 탔을 때를 비교했으니까 내가 지각을 한 가능 세계가 뭔 말이에요? 그렇지, not B. not B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 뭐야? B보다 유사성이 더 낮다고요. 맞죠? 이거 그냥 여기 있는 문장은 뒤집어서 그대로 쓴 거죠.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잘 냈잖아. 이거 이해했으면 너무 쉽다니까. 그냥 틀릴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해서. 틀릴 수가 없어. 그냥 여기 있는 진술 그대로인데요. 근데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건드리질 못한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OS를 체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사실 잘 냈다. 4번은요. 다수냐 소수냐는 변수가 아니야. 변수는 뭐야? 변수 뭐야? 그 유사성이야, 유사성. 그죠? 그 다음 현실 세계에서 거짓이 아무도 없고요. 자, 가능 세계는 다음에 네 가지 성질을 갖는데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분류한다. 우리도 분류한다. 자, 첫째는 가능 세계의 일관성이야. 일관성. 일관성은 뭐냐? 가능 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야. 그죠? 우리가 이해한 그대로죠. 가능한 세계이므로 가능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없다는 뜻이래요. 그럼 봐라. 요게 일관성의 개념인데 요게 일관성의 개념인데 이 내용을 이 글자에 붙이기 쉬워 어려워. 어떻게 붙일 거예요? 일관이 뭐야? 에? 일관이 뭐야? 하나로 뚫는다 이 뜻이야. 하나 가지고 다 뚫는다 이거야. 이게 일관성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다 뚫을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 세계는 없다의 이유가 사실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얘는 글자의 의미가 잘 안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더더군다나 뒤에는 이거 반대 상황이 나오는데 반대 상황은 또 포괄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을 때 이 부분은 다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글자에 잘 안 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체크만 했지만 나는 지금 수업을 해야 되니까 미리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어차피 이따가 써야 되니까.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이 세트를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는 일로 와서 확인을 했을 거야. 눈으로 확인을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적는다 이거야. 무조건 적으라는 건 아니야. 자, 일관성이 뭐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하면 가능 세계도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괄성이야. 포괄성은 가능하면
가능색에 있다. 그죠? 두 번째, 포괄성. 포괄성은 뭐냐? 가능하면 가능색에 있다 이거요. 그 다음 셋째는 완결성이야. 완결성은 뭐냐?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를 P이거나 Q이다 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중률이 이거죠. 이거죠. 그리고 배중률은 어느 세계에서든 성립해. 완결성. 뭐랑 관련된 거라고? 배중률이랑 관련된 거야. 그죠? 근데 이 배중률이 뭐야? 그렇지. P이거나 not P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든 성립한다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필연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즉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야. 그죠? 이거나 이거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야.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대요. 얘는 그나마 글자의 붙이기가 용이해요. 그죠? 독립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지. 모든 가능세계가 독립적이라는 얘기야. 어떤 측면에서? 그래, 시공간 측면에서. 시공간적으로 모든 가능세계는 독립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의 시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 왜? 각각 독립적이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가능세계는 시공간도 전혀 다른 세계야. 왜? 서로 독립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글자에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세 개는 나는 개인적으로 글자에 붙이는 게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도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의랑 관련된 거니까 얘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 전체 이해랑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자, 먼저 1치부 1치부터 확인해 봅시다.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맞죠? 끝. 이렇게 물으면 된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인만 하면 나머지는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왜 틀려요?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보탑 개성에 있을 수 있었어. 있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 없죠? 왜? 필연성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개념 묻는 거고요. 그 다음 무모순율 뭐였어? 그래, 모두 참인 게 불가능하다죠. 모두 참인 게 불가능하다.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당연히 아니고. 그죠? 그 다음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돼요. 아니죠. 이거 뭐 가지고 만들었는지도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글이 이해되잖아. 그럼 선지 이거 뭐 가지고 헷갈리라고 했는지도 다 보여요. 뭐 가지고 헷갈리라고 하는 거야? A가 거짓일 때 상관없다 가지고 그냥 헷갈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A가 거짓일 때라는 것은 A의 참거짓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들어가잖아.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자, 얘가 문제라고. 얘가 문제라고. 자,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 무슨 상태야? 그래, 모순 관계가 아니라 이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P라고 가정하면 얘는 not P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표면적으로 읽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좀 깊게 들어갈게요. 알겠죠?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모순 관계는 뭐였어요? 둘 다 참인 것도 불가능하고 둘 다 거짓인 것도 불가능했죠. 근데 얘는 반대 관계고 반대 관계라는 것은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해요. 따라서 모순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가능 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완결성은 뭐야? 배중률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배중률이 뭔데요? P 혹은 not P가 참인 거야. 그죠? 독립성은 뭐야? 그렇지. 시공간이 가능 세계별로 독립적이야. 이거였죠.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추론해야 돼. 그냥 글자 따라 읽고있으면 안 된다니까.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이걸 P라고 한다면 P가 참인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이건 뭔 말이에요?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애가 참이라는 거죠. 그죠? 이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틀리죠? 왜? P랑 not P 중 하나가 참이야. 근데 얘는 not P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참이다는 확정 줄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안 봐도 비디오죠. 그냥 이거 읽으면 맞다고 한다니까. 왜? 자기 머릿속에는 완결성, 배중률이랑 관련이 있고요. P 혹은 not P 둘 중에 하나는 참이야. 근데 얘가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참이래.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얘는 지금 완결성, 즉 배중률이랑 관련된 진술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가능 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 포괄성은 뭐야? 그렇지. 가능하면 가능 세계에 있다. 독립성은 시공간적으로 독립적이다.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러면 어떤 학생도 연필 안 써. 그죠?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들이 존재하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아. 동시에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써.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존재한다. 안 돼. 그죠? 그 다음 가능 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역시 배중률이야 또. 그죠? 어느 세계에서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해. 맞아, 틀려? 이거 왜 틀려요? 완결성이 뭐야? P, not P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얘를 P라고 가정해. 그죠? 그럼 얘 not P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틀리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작장에서 이거 모르는 애들이 많았죠.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P냐 not P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 중 하나는 참이다.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 가능 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포괄성은 뭐라고? 가능하면 가능 세계에 있다야.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 세계들이 있다. 맞아, 틀려? 왜? 그래. 둘 중 하나가 참이죠. 둘 중 하나가 참인 거 가능하죠. 그럼 가능하면 가능 세계에 있다는 게 뭐야? 포괄성이죠. 그러니까 포괄성에 따르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가능 세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4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5번 가능 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일관성은 뭐예요?
그렇지. 불가능하면 가능성이 없다. 그죠?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애초에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저 일관성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면 존재하지 않는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게 얘 잡고 여기 선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걸 지금 중심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거죠. 이걸 중심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 없이 접근하면 손도 못 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이 안 보인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생각 조금 해서 P 납P만 따질 줄 알아도 P 납P만 따질 줄 알아도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4번 선지 판단은 어렵잖아. 4번 선지 판단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렸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에는 다른 거 세고치고 넘어가더라도 4번이 맞다는 생각하에서 4번을 고를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부수적으로 이제 좀 사고력 신상을 위해 생각을 해보자. 얘네 둘이 반대 관계, 무슨 관계가 아니라 오케이 그렇다 쳐. 그러면 얘를 P라고 할 때 나 P가 뭐예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게 얘잖아. 그게 아니란 얘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를 보여주려고 이걸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부정해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그렇게 얘기하기 쉬우니까 보기에서 그거 무슨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얘가 그 뜻이잖아.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고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자, 논리학에서 모드는 부정하면 썸이 됩니다. 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를 그냥 의미를 생각하면 쉬워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를 부정해봐. 그러면 한 새끼라도 쓰면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명제로 표현하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랑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 근데 이것도 써놓으면 비슷하니까 헷갈려 보이지만 의미를 생각하면 납득이 돼요. 그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를 찍었을 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 명 이상은 안 쓴다 이 얘기야. 그죠? 근데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누구를 뽑든 전부 다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에서 선지를 만든 것도 요게 사실은 출제 의도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얘를 P라고 하면 not P거든요. 그죠? not P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P라고 하면 얘가 사실 P의 부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배중률을 따지려면 여기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요? 얘가 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그걸 노리고 낸 거겠죠. 원래는. 근데 거기까지 생각 못해도 그냥 얘네 둘이 이건 솔직히 좀 직관적으로 되지 않아?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를 부정한다고 해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되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반대관계, 모순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모순관계랑 반대관계 가지고 선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깊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얘가 얘를 만약에 P로 가져간다면 얘가 적어도 납P가 아니다라는 걸 적는 거. 왜? 모순관계가 아니라 반대관계니까. 즉 지문에 정의되어 있는 모순관계와 다른 의미로 기술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를 생각하고 4번 선지는 적절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요 정도를 했어야 사실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숙제는 43쪽부터 47쪽까지 43쪽부터 47쪽까지 해보세요. 과학기술. 알겠죠? 지문 계속 돌아가면서 볼 거라고 했습니다. 요번 학기 때는. 여기에 저 손필기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너네들이 내 손필기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너네들이 해온 거랑 비교해 보면서 아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정리했구나 생각해보고 혹시 이런 부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고 종 한 2분 있으면 칠 거니까 종 치면 움직이시고 프린트는 지금 가져가셔도 돼요.